웹엑스 잘 들리시나요? 웹엑스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채팅에다가 좀 써주실래요? 웹엑스 잘 들리나요? 아, 괜찮아요? 지금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많아가지고 녹화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들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금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나중에 녹화된 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놓으세요. 제가 지금 녹화를 장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고 어, 네, 오늘 뭐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출석은 따로 체크를 안 할게요. 출석 체크 따로 안 할 거고 음, 계속 뭐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쓸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저희 주차 매주 수업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하시겠죠?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전 강의를 내일까지 들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사전 강의 듣고 나서 보고서를 화요일까지 제출하셔야죠. 그리고 수요일에 본 강의를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오늘처럼 파이썬 실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어제까지 과제를 하나 내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오늘 또 수업도 듣고 내일 보고서도 내야 되고 막 이런 되게 정신없는 일정일 것 같은데 정신을 잘 붙들어 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지? 아, 이거 익숙하지가 않네. 그 강의 일정을 조금 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강의 일정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초반부를 싹 다 정리를 했어요. 언제까지 정리했냐면은 여기 중간고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날짜 이날로 확정할 거예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기간 보니까 이 24일 있는 주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혹시 아니면은 지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그때 학사 일정 확인해 보니까 24일부터 28일이 중간고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그냥 보려고 하고, 그래서 26일 수요일이 우리 이론 수업하는 날이잖아요. 이때 수업 시간에 볼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공지를 해 드릴게요. 계속 공지를 해 드릴 건데, 어쨌든 26일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전통에 따라 그 주 월요일에는 수업 안 할 겁니다. 이때는 그냥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다들 바쁘실 텐데 이때는 따로 수업하지 말고 이렇게 할 것 같고, 그 전주 수요일 요거는 약간 마진으로 남겨놨어요. 여분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스케줄이 만약에 밀리면은 이 수요일을 활용을 할 거고, 만약에 위에 있는 스케줄이 그대로 잘 간다면은 이날은 뭐 할 거냐면은 질의응답입니다. 그냥 퓨어하게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해오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뭐 지난 학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제가 기출 답지는 있는데 솔루션은 따로 안 올리잖아요. 솔루션은 따로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기출 풀어보고서 모르는 문제 같은 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고, 아니면은 이 중간고사 범위에서 조금 어려웠던 거 다시 설명을 해달라 그런 거 있으면은 요 날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질문이 많으면 많은 대로 수업을 하는 거고, 질문이 없으면 그냥 빨리 끝내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 좀 휴강이 많더라고요. 뭐 3일에도 있고 바로 다음 주에 10일도 있는데 이때는 다 수업 안 할 거고, 적당히 뭐 프리클래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할 계획을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잘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1, 2주차에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리그레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다음 주에 할 거고,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클러스터링까지 포함을 하는 게 목표예요. 중간고사 범위는 당연히 여기까지입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배운 거 전부 다. 저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은 지금 혹시 뭐 아나콘다 나 설치 아직 안 됐다, 아니면 나 콜앱 쓸 거다 이런 분들 빨리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하게.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띄워 놓으셨나요? 나 아직 안 띄워놨다. 주피터 노트북 아직 안 떠 있다. 아, 몇 분 계시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수다 떨 거리를 준비를 안 해왔는데 생각 좀 해놔야겠다. 뭘 수다를 떨어요? 그 제가 대면으로 실습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지난 학기까지 비대면으로 실습할 때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실습실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따라 할 거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 학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 E클래스에다가 미리 전날쯤에 그 올려놔요. 자료실 어디 있어? 여기 전날쯤에 이렇게 그날 수업 때 할 코드를 올려드리거든요. 요거를 좀 미리 숙지를 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습 시간 1시간, 1시간 반 동안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 분량일 때가 많을 거예요. 요거 좀 미리 보고 와서 어차피 이거 미리 있으니까 저도 수업도 이렇게 옆으로 여기 지금 왼쪽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 한 줄 일일이 막 다 설명해 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적절히 참고를 해 가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따라해 주시고 안 된다 하면은 뭐 다시 보기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근데 이걸 마이크 스탠드 없나? 이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냥 해볼게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넘파이만 가지고 해볼 거예요. 넘파이 말고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쯤에 그때 가서 사이클런으로 하는 것도 다시 싹 정리를 할 거예요. 사이클런으로 뭐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서포트 벡터 머신 그때 파이썬 한 개의 수업으로 다 할 거고 오늘은 사이클런 같은 라이브러리 안 쓰고 우리가 넘파이를 쓰면은 벡터랑 행렬 계산하는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해를 구하는 방법,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 크게 노멀 이퀘이션이랑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구해보고 그때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 이런 것도 구해보고 뭐 프리딕션 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들리세요 혹시? 괜찮아요? 맨 뒤까지 들리세요? 네,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맨 처음에는 먼저 우리 사용할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를 해오고 시작을 할게요. 뭐 맨날 쓰는 거 요거 2개일 테니까 요거 그냥 적당히 해놓고 여기 맨 첫 부분에는 뭐 할 거냐면은 데이터셋을 적당히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1차원 입력. 만약에 바이어스를 포함을 하면은 2차원이 되겠죠. 1차원 입력에 대해서 1차원 출력을 갖는 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샘플의 개수, 전체 샘플의 개수를 하고 x라는 애를 랜덤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요게 그러면은 쉐입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총 20개가 들어있는 뭐 랜덤으로 20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거 유니폼 랜덤이니까 여기 0에서 1 사이의 값들이 이렇게 20개가 랜덤으로 쭈루루룩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y를 하나 만들 건데 우리가 모델을 하나 가정을 합시다. 다른 파라미터로 해볼게요. 요런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바이어스가 10 그리고 첫 번째 이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3 코이피션트로 3을 갖는 요런 모델을 할 건데 얘를 만약에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스캐터를 그려볼게요. 스캐터를 그리면은 여기 입력, 출력을 각각 가로랑 세로로 이렇게 뒀을 때 지금은 노이즈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선형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죠. 여기 입력, 여기 가로축의 값을 랜덤으로 뽑아놓고 세로축의 값을 10 더하기 3x라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리니어, 완벽하게 직선일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좀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노이즈를 적당히 한번 섞어볼게요. 여기다가 노이즈를 역시 똑같이 이번에는 노말 분포를 따르는 랜덤, 여기 똑같이 n개의 노말 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노이즈를 여기다가 살짝 섞을 건데, 여기에다가 적당히 좀 그 스케일을 조정을 할게요. 스케일을 조정을 안 하면은 여기 이 x, y 값에 비해서 이 노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좀 노이즈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노이즈가 없을 때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더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크게 더해지니까 요거를 한 조금 줄이면은, 이렇게 10분의 1로 줄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100분의 1로 줄이면은 더 줄어들 거고, 1000분의 1 스케일로 하면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적당히 노이즈를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섞을게요.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좀 빠른가요? 할만해요? 더 키워줘요? 이거 여기다가 숨겨놔야겠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왜 이래? 됐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디자인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매트릭스 여기서. 그래,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매트릭스. 디자인 매트릭스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약에 샘플이 n개고 디멘션이 뭐 d라고 합시다. 뭐 바이어스 포함해서 d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n 바이 d짜리가 나와야 되죠. 디자인 매트릭스 x는 n 바이 d의 행렬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x가 그럼 어떻게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줄에는 1이랑 요게 들어있어야 되죠. 또 두 번째에는 요게 들어있어야 되죠. 그냥 써볼게요. 지금 그냥 문법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행렬이 디자인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는 바이어스 텀을 표현하기 위해서 1로 고정된 값이 쭈루루룩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컬럼에는 요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인풋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h스택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열을 여러 개 쌓으면 되잖아요. 열을 여러 개 쌓을 거니까 여기 첫 번째 열에다가는 1로 가득 차 있는 1로 가득 차 있는 컬럼 벡터를 하나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괄호 2개 넣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요거 괄호 1개만 쓰면은, 이렇게 mp1에 이렇게 쓰면은 에러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쉐입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컬럼 1로 가득 차 있는 거 여기 쭈루루룩 넣고, 두 번째 컬럼 x를 넣으면 될 거예요. x를 넣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넘파이에서는 벡터가 로우 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리쉐입을 해가지고 뭐 n 바이 1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 n 바이 1짜리 그 벡터가 아니라 사실상 그 컬럼을 하나 가지고 있는 행렬로 바꿔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은,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에러 안 나나? 에러 안 나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x 한번 프린트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그 스캐터 플롯에 그릴 때 가로축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여기 두 번째 컬럼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첫 번째 컬럼에는 1로 가득 차 있는 디자인 매트릭스 그냥 뿅 만들었죠. 어렵지 않을 거라 믿어요.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 하나 만드는 거 했습니다. 또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전체 입력에 대해서 예측을 구해서 플롯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어진 세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주어진 세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3이 정답이잖아요. 여기 주어진 세타가 바이어스는 10, 여기 첫 번째 코이피션트는 3, 요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답 값을 한번 넣어가지고
전체 입력에 대해서 전체 예측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 밑에다가 플롯을 같이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플롯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여기 x, 그냥 x는 데이터셋을 나타내는 x고, 여기는 플롯을 위해서 그냥 전체 입력을 쪼개 놓은 거. 얘도 똑같이 h 스택으로 만들 건데 얘는 뭐 10개를 만듭시다. 총 10개의 로우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전체 입력 구간을 10개로 쪼갤 거예요. 전체 입력 구간을 10개로 쪼개서 여기다가는 그냥 1로 고정된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 자리에다가는 등간격으로 0에서 1을 등간격으로 쪼갠 다음에 10개 단계로 쪼개겠죠.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리쉐입을 해서 이렇게 컬럼 벡터로 만들 거예요. 이거 실행해 볼게요. 이거 잘리네. 잠시만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X, 플롯을 위한 디자인 매트릭스고 여기에는 1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줄은 0부터 1까지를 등간격으로 쪼개 놓은 벡터입니다. 이거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 쭉쭉쭉쭉 차 있고 여기는 0부터 등간격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가 지금 같은 경우는 10 by 2로 만들어 놨으니까 플롯을 위한 y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x 플롯이 지금 10 by 2짜리였고 세타가 2 by 1짜리니까 요거 두 개가 그냥 트랜스포즈 하는 거 없이 바로 내적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수식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뭐 y 햇은 x에 이렇게 곱하는 거, 요거 두 개 그냥 행렬 곱으로 구하면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빠른가요? 빨라요? 좀만 더 느리게. 그래서 뭘 그릴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겹쳐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연속으로 그리면은 겹쳐서 그릴 수 있어요. 겹쳐서 그리는데 이거 좀 약간 일관성이 없네. 얘의 두 번째 컬럼, 여기 값이죠. 여기 들어있는 값을 가로축으로 놓고 그래야죠. 여기 바이어스를 위해서 넣어놓은 1은 필요 없어요. 그림 그릴 때 그냥 선으로 그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한 이 y 값을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캐터로 그린, 여기 스캐터로 그려놓은 거는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실제 데이터고요. 그렇죠? 점으로 찍혀 있는 실제 데이터가 스캐터고, 여기 플롯으로 그려놓은 요 직선, 요 직선은 우리가 이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전체 입력을 10개의 구간으로 쪼갠 다음에 그때그때 예측값을 다 구해서 이거를 선으로 쭉 연결을 해 놓은 거죠. 이게 사실 매끈한 직선으로 보이지만 사실 10개로 끊어 놨어요. 뭐 더 잘게 끊어도 되고 더 듬성듬성 끊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단계로 끊을 거면은 이렇게 5단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쨌든 어차피 직선이니까 이거는 2개로 해도 상관없고 그냥 점 2개만 있으면은 어차피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여기다가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점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는 전체 입력을 여러분들 이거 파일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네, 다 막 주석까지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이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통일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은
노말 이큐에이션을 써서 바로 클로즈드 폼으로 해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해를 구할 때 결국 파라미터 세타를 주어진 데이터로 구하고, 그리고 구해진 데이터에 대해서 구한 세타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sum of squared error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다시 노멀 이큐에이션을 할 겁니다. 노멀 이큐에이션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클로즈드 폼으로 해를 구할 거다. 주어진 데이터 x, y 또는 뭐 디자인 매트릭스 x, y로 주어졌을 때 얘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한 줄로 구할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세타에 대해서 이제 이 입력을 넣어가지고 요 예측이 뭐가 나오는지를 볼 거고, 그 예측 값이랑 참값이랑 비교를 해서 sum of squared error를 구해 볼게요. 여러분들 세타를 노멀 이큐에이션으로 구할 겁니다. 한 줄이면 돼요. 한 줄. 이거 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x 트랜스포즈랑 x랑 x 트랜스포즈랑 x랑 요거 두 개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닷을 쓰면 행렬곱입니다, 여러분들. 행렬곱.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까지 했어요. 여러분 x가 지금 n by d고,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는 d by n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x 트랜스포즈 x는 d by d가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볼게요. 여기는 d by d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얘에다가 인버스를 취해야 되잖아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넘파이 안에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데에, 리니어 알제브라 줄여서 6글자, 여기에 인버스를 하면은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줘요.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합니다. 이거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주석을 안 했구나. 이렇게 역행렬을 구합니다. 여기 x 트랜스포즈 x까지 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요런 행렬이 하나 나오는데 걔의 역행렬을 직접 계산을 해줘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역행렬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 x 트랜스포즈 x 한 거에 역행렬을 구하고, 그 뒤에 뭘 곱해야 되냐면은 x 트랜스포즈에 y를 곱한 거를 또 곱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한 줄로 써서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뭐냐면은 얘랑 곱해서 인버스 취한 거에다가 얘 다시 곱하고 얘 곱하는 거예요. 요런 식이에요. 노멀 이큐에이션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거기에 x 트랜스포즈 곱하기 y거든요. 그거를 순서대로 쭈루루루룩 써놓은 거예요. 아까 여기 인버스까지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거 한번 정렬을 이렇게 한번 맞춰드릴게요. 여기고 요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순서대로 행렬 곱을 쭉쭉쭉쭉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요 위에 지울게요. 됐나요? 프린트 세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요 노멀 이큐에이션, 여기 노멀 이큐에이션의 이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 우변,
이 우변은 학습 데이터만 들어갔죠. 여기 학습 데이터의 입력, 학습 데이터의 입력, 학습 데이터의 출력.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여기 요거까지 한 거죠. 요거까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실제로 12랑 3이었잖아요. 12랑 3이었는데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세타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입력에다가 방금 구한 세타를 구해서 얘를 구해볼게요.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답은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답 출력은 Y에 들어있고, 실제 입력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있는 실제 입력을 가지고 방금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 구한 세타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죠. 여기 X 안에 디자인 매트릭스 X 안에 각각의 로우에, 각각의 행에 학습 데이터의 입력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컬럼 벡터 세타를 곱해주면은 모든 예측이 자동으로 쭉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Y 프리딕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 세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 이게 총 우리가 몇 개였냐, 학습 데이터가 2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0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트라는 SSE라는 코스트를 계산을 할 건데, 얘는 정답 Y랑 예측 얘랑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얻는 거죠.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 정답이랑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통해서 해낸 예측이랑 이 둘 사이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얘네들이 같냐 틀리냐를 맞추는 건데, 이거 사실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구하죠. 그 차이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구했었어요. 뭐 n번째 정답에 대해서 n번째 예측값을 뺀 다음에 그거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식으로 해서 sum of squared error cost를 구할 수 있죠. 요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해 봐도 되겠죠? 구해 볼게요. SSE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거는 위에서 쓴 대로 한번 해볼게요. Y에서 Y 프리딕션을 뺀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n 바이 1짜리 벡터예요. 얘를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을 해볼게요. 다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그때 참값 y랑 그때 우리의 예측값 y 프리딕션이랑 두 개 사이를 빼가지고 제곱을 한 값이에요.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또 두 번째 자리에서 y랑 y 프리딕션이랑 에러를 구해서 제곱을 했죠.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이렇게 쭉쭉쭉쭉 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총 n 바이 1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는 여기 프린트 되어 있는 이 20개의 값을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뿅 나옵니다. 지금 구한 이 파라미터 세타의 sum of squared error는 요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mean of squared error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mean으로 바꾸면 되죠, 사실. 요거 요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sum of squared error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현재 예측한 세타를 가지고 플롯을 해봅시다. 현재 예측한 세타를 가지고 플롯까지 해볼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것만 가지고 오면 사실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다. 우리 이미 X 플롯이라는 플롯을 위한 디자인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요것만 새로 구하면 돼요. 자, 지금 현재 파라미터 세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세타에 대해서 플롯용 인풋을 넣어서 플롯용 출력값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끝나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현재 파라미터 세타,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서 구한 파라미터 세타는 요 직선이에요. 적당히 에러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가 구해진 것 같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쉽시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지금 따라 하실 분들은 다 마저 따라 하세요. 빨라요? 전반적으로 빠른가요? 빨라요? 더 느리게 해볼게요. 네. 여기요?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 스캐터로 그려놓은 건 점이잖아요. 이 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로축이 그 첫 번째 샘플의 입력값, 여기 세로축이 첫 번째 샘플의 출력값이니까 이렇게 20개의 점이 있다는 거는 20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렇게 직선을 하나 찍 그으려면은 직선을 그으려면은 우리가 모든 입력에 대해서 이 직선이라는 게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이 직선이 점들의 집합이니까 모든 입력에 대해서 모든 예측값을 구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뭐라고 딱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뭐라고 주어졌을 때 모든 입력에 대해서 모든 예측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요거 플롯으로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x 플롯이라는 거는 입력은 입력인데 여기 있는 이 x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디자인 매트릭스죠. 여기 이 디자인 매트릭스는 디자인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오로지 플롯, 이 프리딕션을 라인으로 그리기 위한 디자인 매트릭스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컬럼에는 1을 채워야 되고 두 번째 컬럼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를 잘게 쪼갠 값이에요. 여기를 잘게 쪼갠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등간격이잖아요. 등간격. 0부터 1까지를 등간격으로 10단계로 쪼개달라. 그래서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컬럼 벡터로 바꿔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얘도 스캐터로 그려놓으면은 사실 점 10개예요. 등간격이죠. 등간격이고 우리가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 거니까 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고 내가 이거를 뭐 5단계로 쪼갰다라고 하면은 점이 그냥 5개 찍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예측값을 전체에 대해서 다 구하고 싶어서 요렇게 그려 놓은 거고 그러니까 얘를 플롯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말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파라미터 세타가 이렇게 막 다른 세타가 되면은 이렇게 달라지죠. 아까 10이랑 3은 정답이었어요. 정답. 우리가 실제로 이 출력값을 어떤 관계로 만들어냈냐면은 세타가 10,3일 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3에 대해서 예측을 구해보면은 딱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되겠지만, 얘가 뭐 바이어스가 달라진다, 아니면 뭐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러면 다른 값이 나오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지금 함수 같은 거 안 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로 만들면은 그냥 뭐 뭐라고 할까, 이름. 이름 그리는 게 항상 힘들어. 뭐 드로우 프리딕션 이렇게 할까요? 그럼 세타가 주어졌을 때에 대해서 그리는 거죠. 세타랑 사실 다른 거 아예 필요 없네. 요것만 있으면 구할 수 있죠. 40분에 할게요. 40분. 갑니다. 갈게요. 어,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배치부터 하는 게 맞을까? 배치부터 해봅시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겁니다.
조금 길죠, 이번에는. 조금 길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 거예요.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할 건데 그 전에 파라미터 세타를 먼저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초기화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초기화를 해놓고 이제 포문을 돌면서 이터레이션을 반복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프리딕션을 구해야 돼요. 뭘로 구해야 되죠? 현재 시점의 세타랑 얘랑 얘를 가지고 구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파라미터랑 주어진 데이터 x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프리딕션을 구하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예요. 그레디언트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레디언트 어떻게 나오냐면은 y hat, y 프리딕션 요거거든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프리딕션이랑 트루랑 인풋 전체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요? 현재 시점의 세타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면서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 줄에서 파라미터 세타가 바뀌죠. 다른 값이 될 거예요. 여기 마지막 줄에서 파라미터가 다른 값으로 바뀌면은 그 바뀐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시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바뀐 예측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다시 구하고 그 바뀐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세타를 또 업데이트를 하고 요 과정이 계속해서 돌 겁니다. 요런 순서로 해볼게요. 먼저 러닝 레이트를 하나 정할게요. 러닝 레이트 여기 들어가죠.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들어가는 러닝 레이트 에타를 하나 정할 거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막 반복해서 돌아갈 건데 얘를 뭐 이터레이션 내지는 뭐 에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에폭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래서 맥시멈 에폭을 정합시다. 그러니까 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갈 텐데 걔를 최대 뭐 10번만 돕시다. 딱 정해 놓을게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러닝 레이트랑 맥시멈 에폭을 정해 봅시다. 그리고 세타를 랜덤으로 초기화 한 번 할게요.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으로 한 번 초기화 할게요. 이거는 뭐 랜덤 노말을 써도 되고 유니폼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부터 출발을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랜덤 노말을 2짜리 벡터, 아이고 2차원의 벡터를 하나 뽑아서 이렇게 바이어스랑 그 첫 번째 코이피션트랑 그때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요거는 딱 한 번 하면 됩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반복을 돌 텐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초기화를 하면 돼요. 여기서 딱 한 번 초기화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과정을 딱 한 바퀴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포문으로 딱 바꿔볼게요. 일단 앞에서 했던 거 해봅시다. 프리딕션을 구해야 돼요.
현재 세타에 대해서 프리딕션 구할 수 있죠. 아까 노멀 이퀘이션에서 나왔었죠. 지금 시점에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구해 볼게요. 요거 2가 붙어 있네요. 2를 한번 곱해야 되네. 그레디언트 2 곱하기 x 트랜스포즈에다가 y 프리딕션이랑 참값이랑 뺀 거에다가 요거 두 개는 행렬 곱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x 트랜스포즈가 d by n 차원이에요. 얘가 d by n이고, 그쵸?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d by n이고, 얘도 n by 1, 얘도 n by 1이니까 요렇게 요거 두 개 뺀 것끼리 요렇게 곱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d by 1짜리 그레디언트 벡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레디언트가 벡터로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요거 살려놔야겠다. 그쵸? 여기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세타를 지금 시점의 세타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은 업데이트가 끝나죠. 여기가 반복되는 부분이죠. 주어진 세타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한번 수행을 하고, 그 프리딕션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 했어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작하기 전에 파라미터 세타랑 초기화된 파라미터 세타죠. 그리고 한번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파라미터 세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달라지죠. 우리가 출발은 여기서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예측값 구하고 그레디언트 구하고 업데이트 시켜서 파라미터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면 이 달라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또 다음 바퀴를 돌면 되죠. 뭐 하면 된다? 여기를 이렇게 포문으로 바꿀게요. 에폭을 돌 거예요. 여러 번 에폭을 돌 거고, 요 3단계를 반복을 하면 되죠. 지금 여기 포문 들어온 시점에서 그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레디언트 구하고 업데이트 하고, 그럼 다시 올라갔을 때 이 파라미터 세타가 바뀌어 있어요. 예측 새로 하죠. 그레디언트도 달라지죠. 업데이트 또 하죠. 쭉쭉쭉쭉 돌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에폭을 여러 번 돌 건데 우리가 정한 맥시멈 에폭까지 돌 거다. 요거 말고 이제 뭐 이 파라미터 세타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 포문에서 탈출하는 거를 추가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파라미터가 쭉쭉쭉 바뀝니다. 여기 최초에 랜덤으로 초기화된 거 얘였는데 한 바퀴 도니까 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이제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해가죠. 우리 정답이 10,3이었나요? 그거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값으로 수렴을 했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아, 끄덕끄덕이 늘었다. 좋아요. 끄덕끄덕 좀 늘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도는 것 자체는 이미 다 짰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다 짰는데 우리가 얘가 잘 돌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같이 봅시다. 코스트가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돌면서 코스트가 작아지는지 안 작아지는지를 하나 볼게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냥 추가 안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초기화 한 다음에 sum of squared error 한번 구하는데 여기서 안 구할게요. 아니다.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여기 있다가 추가하면 되겠다. 여기에 SSE 코스트 구하는 거 추가해 볼게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SSE 코스트 어떻게 구하면 되죠? 아이고, 어떻게 했냐면은 프리딕션, 아까 순서가 뭐였지? 참값이랑 프리딕션이랑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폼은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sum of squared error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프린트 해볼게요. 파라미터가 바뀌기 전에 여기 SSE도 추가해볼까?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출력할 필요 없겠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 맨 처음에 초기화한 파라미터 세타 요거죠. 그때 구한 sum of squared error. 한 바퀴 돌아서 파라미터가 바뀌었어요. sum of squared error 줄었네. 다음 바퀴 더 줄었네. 그 다음 바퀴 더 줄었네. 다음 바퀴 줄었고 줄고 이제 슬슬 거의 수렴을 했다. 이렇게 sum of squared error 여기 중간에서 한번 구할 수 있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어펜드로 넣어 볼게요. 이거는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어펜드로 넣은 다음에 다 구해서 여기다가 플롯을 해서 SSE가 어떻게 변했니? 라고 보면은 아이고 이거 이제 출력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벡터로 다 쌓은 거예요. 아까는 그냥 그때그때 스칼라 하나씩 구해가지고 그렸는데 이번에는 여기 가로축에다가 에폭을 넣었죠. 가로축에 에폭을 넣고 여기 세로축에다가 SSE를 넣어서 이게 에폭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거 여기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어펜드로 하나씩 추가한 거예요. 여기 벡터에다가 하나씩 추가해서 넣으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그림까지 그릴 거거든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맨 처음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때 그때 예측값이 우리가 선으로 나왔잖아요. 그 선이 진짜 데이터에 점점 피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여기에요. 사실 뭐 하면 되냐면은 조금 자질구레해지는데 아까 왜 플롯 하려면은 얘랑 얘 가지고 그 플롯용 출력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라인 하나 그렸잖아요. 그거를 매 스텝 추가를 할 거예요. 매 스텝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출발하기 전에 일단 스캐터로 일단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찍혀 있는지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롯용 출력을 하나 구할게요. 플롯용 출력. 그럼 플롯을 위한 입력에다가 지금 시점에서 세타를 하면 되죠. 요거 구하는 거랑 사실 똑같죠.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파라미터 내적해가지고 프리딕션 구하는 건데 요거는 실제 데이터, 스캐터로 그린 점을 가지고 그린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등간격으로 쪼개놓은 입력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것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 에폭을 돌면서 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아마도 초기 파라미터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파라미터가 달라지면은 이 예측이 달라지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막 되게 틀린 값이 나오면 엉뚱한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초기 파라미터는 여기였는데 파라미터가 점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기 전체 데이터에 딱 맞는 거기로 점점 수렴을 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화의 위치가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여기 제일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직선이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그게 적당히 알아서 잘 수렴을 해가서 여기 주어진 파라미터로 수렴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보려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SSE 코스트 구하는 거, 예측값, 플롯하는 거 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본체는 여기밖에 없어요. 요것뿐이에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거랑 여기 맨 윗부분이랑 요 세 줄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냥 중간에 코스트 구하는 거 하나 추가했고 그림 그리기 하나 추가했어요. 사실 본체는 요거였다.
아까 맨 처음에 짰던 그게 본체예요.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 몇 가지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아직도. 오늘 이제 남은 거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바꾸는 거. 그거 하나 할 거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는 입력이 다차원으로 늘었을 때는 어떻게 바뀔까? 그거 두 개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스토캐스틱은 할 거고, 입력의 차원이 늘어났을 경우는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수업 시간 할까 과제로 내볼까 고민 중입니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다시 보기 적극 권장합니다. 이 배치가 스토캐스틱으로 달라진다면 딱 한 부분 변합니다. 딱 한 부분 변해요. 그레디언트 구하는 부분 하나 달라지겠죠. 그레디언트 구하는 부분이 딱 하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배치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2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y 프리딕션 빼기 y였어요. 이게 스토캐스틱으로 바뀌면은 랜덤 샘플을 하나 뽑은 다음에 2 곱하기 하나 뽑힌 샘플 하나 랜덤으로 뽑힌 애 이렇게 쓸까? 하나 랜덤으로 뽑힌 요 파이썬 문법으로 쓰자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n번째 로우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매트릭스 안에 각각의 샘플이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 로우가 하나 튀어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우리가 컬럼 벡터로 써야 되니까 이항이면은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해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 컬럼 벡터가 하나 뽑히죠. 그러니까 n번째 샘플, 랜덤으로 뽑힌 n번째 샘플에다가 웨이트, 스칼라를 하나 곱해야 돼요. n번째 프리딕션이랑 n번째 참값이랑 그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그 랜덤으로 샘플을 하나 뽑고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하나 곱할 건데 그 웨이트가 뭐냐면은 예측값이랑 참값이랑 두 개 사이에 그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요거는 더 크게 반영이 될 거고 여기에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조그만하게 스케일이 돼서 반영이 될 거다. 뭐 그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여기 뒷부분 원래는 이 벡터에 요거는 벡터잖아요. 요거 여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요 파트는 벡터인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에서 얘는 스칼라예요. n번째 프리딕션 값이랑 n번째 트루니까 여기는 스칼라고 요거는 파라미터 세타랑 차원이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죠. 여기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둘 다 디멘션이 동일한 벡터로 나오는데 여기 위에 거는 행렬 곱하기 벡터고 여기는 벡터 곱하기 스칼라가 돼서 어쨌든 결과가 되는 디멘션 자체는 똑같아집니다. 네. 뭐 러닝 레이트 요거는 조금 바꿔야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 똑같은데 여기 잠깐 빼놓을게요. 뺍시다. 헷갈리니까 이거 뺄게요. 이것도 다 빼. 요 본체 요거였잖아요. 요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본체였는데 여기만 바꾸면 돼요. 여기만 바꾸면 되는데 그 전에 딱 한 줄 추가할게요. n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사용한 이 n을 쓸게요. n을 뭐냐면은 랜덤으로 샘플을 하나 뽑아야 돼. 랜덤으로 인티저를 하나 뽑을 거예요. 랜덤으로 인티저를 0하고 라지 n 전체 샘플의 개수. 여기는 레인지 그러니까 범위입니다. 범위. 제일 작으면 0이 나올 거고
제일 클 때는 n보다 작은 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딱 한 개만 뽑을게. 이거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n을 해보면은 그때그때 다른 값이 이렇게 뽑혀요. 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15번째 샘플, 뭐 10번째 샘플 이렇게 20바퀴 돌면서 20바퀴 돌면서 그때그때 랜덤 샘플을 하나씩 뽑겠다는 뜻이 되죠. 이거 에폭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 이제는. 일단 이터레이션이라고 할게요. 아,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아, 뭐가 좋을까? 그냥 이터레이션이라고 합시다. 아, 잠깐만. 잠시만요. 에폭까지 할까? 여기서는 에폭 안 썼는데. 좀만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랜덤 샘플 하나 뽑는 거 아니고,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설명을 하고 할게요. 어쨌든 여기 지금은 에폭 아닙니다. 에폭 아니고 에폭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 뭐냐면은 이렇게 그 0번부터 19번까지 지금 샘플에 인덱스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랜덤으로 하나 뽑으려고 이렇게 n이라는 인덱스를 써서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인덱스가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샘플 하나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 랜덤 샘플용이에요. 그렇게 뽑아 놓고 이거 한 줄 왜 날라갔냐?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뭐였냐면은 얘 곱하기 n번째 샘플 로우로 들어가 있는 n번째 샘플 여기서 랜덤으로 뽑은 그 샘플 걔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넣는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스칼라가 곱해지니까 곱이에요. 곱. 닷을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벡터랑 스칼라 곱이에요. 프리딕션의 n번째 값이랑 참값의 n번째 값이랑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구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면은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까? 뭔가 잘못했다. 뭔가 잘못됐다. 아, 여기 리쉐입을 안 했구나.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컬럼 벡터로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게요. 2 by 1, 2 by 1, n 랜덤 인티저 넣고 여기를 내가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벡터로 벡터. 아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시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엘레멘트 와이즈 곱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로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넘파이에서 다루는 벡터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1 by 2짜리 하나의 로우짜리 행렬을 이렇게 그냥 벡터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초기화했던 파라미터 세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스토캐스틱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뭐 물론 수렴은 점점 해가긴 해가는데 어쨌든 스토캐스틱하게 된다는 거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본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완성을 했어요. 본체는 이걸로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서브 오브 스퀘어드 에러 같은 거를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싶다면은 그림도 추가를 하면 되겠죠. 뭐를 해볼까? SSE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어펜드로 넣어볼게요. 이번에도 어펜드로 넣는데 아까처럼 y 프리딕션과 참값 사이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형태로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역시 뭐 적당히 감소해가죠. 감소해갈 거고 아무래도 이거 여기서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배치에 비해서는 조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긴 나타나요. 뭐 어쨌든 간에 수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뭐 라인으로 그리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를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에폭 단위로 바꾸려면은 여기 이 루프 안에서 모든 샘플을 다 써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 에폭 한 번에 샘플 하나밖에 안 쓴 버전인데, 모든 샘플을 다 쓰려면은 여기에 인덱스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해 말어. 해요? 할게요. 합니다. 할게요. 제가 이거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다가 차라리 얘를 셔플을 할까? 아 잠깐, 이거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거까지 해도 될까? 셔플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나? 사전 강의 때 셔플이 나왔나요? 랜덤 셔플 안 나왔죠? 안 할게요. 이거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 버전으로 돌리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고, 키보드 소리가 아까 수업 시간 초반에 비해서 안 들리는 걸 보면 이제 따라 하다가 막 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나 다시 볼 것 같다. 너무 빨랐죠? 아, 너무 빨랐네. 제가 다음번 대면 실습 수업은 조금 더 양을 좀 더 줄이고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뭐 지금 끝내려고 멘트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지금 좀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은 나중에 좀 다시 보기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더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강의 자료에 이렇게 넣어놨나?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지금 1차원 입력에서 1차원 출력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D차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1차원 출력으로 바뀐다 라고 하면은 어디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게 D차원으로 바뀌면은 저기 강의 자료에서 예를 든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맨 밑에다가 추가할게요. 이 부분인데, 이거 좀 지저분하게 썼지만, 만약에 내가 원래는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이었으면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은 여기고, 어쨌든 이렇게 입력이랑 출력이 주어졌을 때 디자인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첫 번째 컬럼에다 바이어스를 위해서 1을 넣고, 두 번째 컬럼에다가는 두 번째 입력 벡터를 쭈루루룩 넣었어요. 그쵸? 우리 방금 한 게 요 버전이죠. 만약에 입력이 하나 더 늘어, 여기 랜덤으로 하나 더 추가했어. 그래서 얘도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더해져요. 이렇게 되겠죠.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번에는 컬럼이 3개가 돼야 돼요. 입력이 바이어스 하나, 첫 번째 입력 하나, 두 번째 입력 하나, 이렇게 입력이 3개가 들어가니까 파라미터도 3차원이 돼야 되죠. 여기 바이어스 텀 하나, 첫 번째 코이피션트, 두 번째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디자인 매트릭스도 그거에 맞춰서 1 들어간 거 하나, 첫 번째 입력 하나, 두 번째 입력 하나. 그래서 요거 다 하면은 뭐 20 바이 3차원의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1,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이렇게 차 있어요. 디자인 매트릭스만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코드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요?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노멀 이퀘이션 요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볼게요. 실행해도 돌아갑니다. 이때 파라미터 세트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 원래 13 마이너스 5가 정답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13 마이너스 5에 가까운 적당한 해가 이렇게 구해지죠. 이게 x라는 게 아까는 요 차원이었는데 요게 이렇게 달라져도 요거 요거 구해지는 거 디멘션이 다 딱딱 맞아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구해져요. 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그레디언트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은 프리딕션 구해야 되네. 뭐 프리딕션 구하는 부분도 아무 문제 없어요. x에다가 세타 곱하면 돼요. 지금 세타가 지금 없는데 뭐 세타에다가 이번에는 3으로 만들어야 되죠. 디멘션이 하나 늘었으니까 3으로 만들어서 프리딕션 구하는 거 문제 없죠. 이거 20바이 3짜리죠. 이거 3바이 1짜리죠. 곱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자동으로 20바이 1짜리 벡터 나와요. 그렇게 구해지면은 여기 그레디언트 구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계산돼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그레디언트 왜 이렇게 크게 나왔을까?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것도 뭐 0.01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업데이트 됩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못 그리는 그림이 딱 하나 생겨요. 이거를 못 그려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스캐터로 그릴 수 있었어요?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이었으니까 그거를 2차원 평면에 놓고 점으로 찍을 수 있었어요. 우리 데이터를 점으로 찍을 수 있었고 우리 전체 예측값을 직선으로 그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요 버전, 만약에 이 3차원 버전 이거를 만약에 저렇게 그림을 그릴 거면은 여기까지도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x1이랑 x2를 각각 가로 세로축으로 한 다음에 y를 세로축으로 하는 3차원 플롯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스캐터를 3차원에다가 찍으면 돼요. 3차원에다가 그때그때 입력에 출력을 세로축으로 해서 놓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아까 그렸던 직선 그러니까 모든 예측값 그 잘게 잘게 쪼개서 모든 예측값을 다 구해가지고 이거를 라인으로 그렸잖아요. 직선으로 그렸잖아요. 이 직선이 평면으로 바뀔 거예요. 한 차원 높아지면은 그 전체 예측값에 대한 그 하이퍼플레인이 평면으로 바뀌겠죠. 그거 하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차원이 하나 더 늘어. 이번에는 이렇게 늘어서 여기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이렇게 돼. 그럼 디자인 매트릭스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고 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이것도 뭐야 어디 잘못했어 여기 요렇게 또 뭐야 나한테 이러지 마 여기 스몰로 했구나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요. 파라미터 세타 4차원으로 구해져요. 다만 이제는 그래프 못 그려요. 그래프 그릴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차원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요거를 직접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전체 입력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가지고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뭐 요 부분 노멀 이퀘이션이 돌아가는 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돌아가는 이 부분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뭐 sum of squared 에러를 구하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디멘션이랑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구해져요. 이렇게 프린트도 해볼게요. 얘도 이렇게 스칼라로 딱 나옵니다. 그리고 디멘션이 자동으로 딱딱 바뀌죠.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x라는 애를 이렇게 컬럼 바이 컬럼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x를 이렇게 뭐 n 바이 d라고 할까요? 뭐 10차원이라고 해봅시다. 10차원이라고 하고 파라미터 세타도
이렇게 D 차원으로 그냥 구해서 바이어스를 포함을 시켜야 되나? 아,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애매하네.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쓰나? 헷갈리네. 뭘 잘못했을까? n by d, d by n. 오류가 뭐지? 아, 여기 씹이 안 되는구나. 아, 적절하지 못한 예였다. 디멘션 안 맞기 시작한다.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아까는 이거 x1, 뭐 x2, x3, x4 입력을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갰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직접 만나게 되는 데이터는 그렇게 인풋이 컬럼 단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행렬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행렬 하나가 들어와서 한 줄이 한 샘플로 보통 들어오고 각 열은 각각의 입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열에는 뭐 첫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열에는 두 번째 입력값, 세 번째, 네 번째 쫙쫙 들어가 있을 거고 그때 디자인 매트릭스 만드는 것도 사실 아무 무리 없이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를 그냥 그대로 넣고 여기 그냥 1만 추가를 해주면 되죠. 바이어스 추가할 때. 바이어스 안 추가할 거면은 그냥 요거 그대로 디자인 매트릭스로 사용하면 되죠. 뭐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 밑에 있는 거 구하는데 디멘션이랑 아무 상관없다. 입력 차원이 몇 차원이 되든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대로 확장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지금 개판으로 짜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차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학기까지 수업을 열심히 해보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자꾸 이거를 2차원에만 국한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차원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도 뭐 아무 문제 없이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 가지고 적당히 물어볼 만한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시면서 오늘 수업 내용 다시 좀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일 사전 강의 보고 보고서 내야 되고 수요일 날 다시 본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